네,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이 3월의 첫 거래일인데요. 자, 이번 달에는 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에 따른 전략들 점검해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정다운 책임연구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2월에 증시의 변동성이 엄청 커서 고전을 하셨는데 3월 전반적인 분위기, 그 시작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장의 흐름을 보고서 좀 낙관해도 되는지 3월 전반적으로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저희가 이때까지는 거의 1년 동안 조금 안 좋은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번에 3월 첫 거래일에 저희가 이제 전략 자료를 발간을 하면서 조금은 전망에 대한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이냐라고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지수의 저점이 얼마가 될 거고 고점이 어떻게 될 거고 어떤 경로를 보일 거고 하는 부분은 예측이 사실은 무의미하다시피 할 정도로 의미가 퇴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저점은 사실 이 정도쯤이면 사볼 만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고 연고점으로는 한 3,050포인트 정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왜 긍정적인 전망으로 바꿨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가 안 좋게 말씀을 드릴 때 핵심적인 부분이 이익 컨센서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이 부분이 너무 과도하게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상반기 수치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우려를 반영을 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에 더해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글로벌 증시 내에서 상당히 좀 부진한 편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낮은 가격과 우려를 어느 정도 반영한 상황이라는 점을 근거로 전망을 조금은 낙관적으로 변경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3월 첫 거래일, 우리는 뭐 첫 거래일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아시아 주식시장 다른 주식에 비해 국내가 오늘 선전하고 있는 것도 이 리스크를 국내 증시는 모두 반영한 상태이기 때문일까요, 연구원님? 모두 반영했다라고 하기에는 여전히 하반기에 대한 전망치가 좀 높기는 합니다. 하지만 상반기에 대한 부분은 이미 반영을 했고 글로벌리 시장 컨센서스 자체가 하반기에는 공급망 해소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어느 정도 완화될 걸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려는 반영했다 정도로 좀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하반기에 정말로 현재 기대하고 있는 높은 이익 레벨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지수 상단을 더 높여 잡을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눈앞에 있는 변수들부터 점검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준의 스탠스입니다. FOMC 회의도 지금 대기하고 있고 그리고 당장 오늘 밤부터 그리고 2, 3일에 걸쳐서 상하원 파월 연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주목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이 그 전에 저희는 필요할까요? 사실 연준의 정책에 대해서는 당장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약간은 뒷편으로 밀려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금리 인상을 3월에 25bp를 하느냐 50bp를 하느냐에 대해서 논의가 많았었지만 이제는 25bp 인상 정도가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는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 정도 수준에서 금리 인상이 나타난다면 사실 시장에는 큰 충격이 되지 않을 걸로 보고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 확산세를 보이면서 아예 인상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살짝 나오는 것 같은데 이에 따른 영향력까지 저희가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은 사실 예측하고 움직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서는 50bp 인상까지도 예상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보다 그러니까 긴축에 대한 강도가 조금은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지 예상치 못한 긴축 강도가 높아지는 그림은 사실 별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만한 요인은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밤부터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파월 의장 반기 의회 보고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리스크가 부각된 이후에 처음으로 입을 여는 거기 때문에 좀 방향성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포인트를 그럼 어디에다 저희는 맞추는 게 좋을까요? 긴축에 대한 부분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물론 아마도 원론적인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얘기, 그러니까 경제 지표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우리는 방향을 정해가겠다라는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니라 확정적인 얘기라든지 아니면 가능성적인 측면에서 긴축의 강도를 높이거나 낮추거나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의미가 있을 거고, 만약에 그런 얘기가 없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조금 말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이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정학적 리스크는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게 더 예상하기가 힘든 범위긴 합니다만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지금까지는 주식시장이 어떤 시작으로 움직였는지 이에서 좀 힌트를 찾아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사실 예측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과거 데이터들을 참고를 해야 되는데,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돼서 지수가 하락할 때가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기간 같은 경우는 길면 7개월 정도까지 리스크가 지속이 되었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액션을 하기에는 다소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안정되었을 때 결국 반등할 수 있는 자산, 생산성이라든지 펀더멘탈이라든지 회복할 수 있는 자산을 선별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탄력도에 주목을 해야 된다. 그러면 호재성 재료에 집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아무래도 정치적 리스크, 이해보다 더 좋은 게 정치적 호재, 이에 따른 모멘텀일 텐데 중국의 양회 그리고 한국의 대선 이슈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증시의 부양 기대감으로도 이어질까요? 증시 부양에 대해서는 사실 정책적으로 우리나라 대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양 후보 모두 증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호적인 정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가질 수는 있겠지만 아직 그러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양회 같은 경우는 일각에서 인프라에 대한 기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인프라를 살펴봤을 때 현재까지 중국 중앙정부에서 인가를 낸 인프라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2019년 레벨과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기대하는 수준까지는 미치기 힘들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들이 지수의 방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지수의 방향성보다는 섹터 로테이션, 그러니까 개별 종목 내지는 테마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종목들의 수익률 차별화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업종 그리고 종목에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번 달 시장 대응하면서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을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원님? 저희는 일단 큰 업종으로는 반도체 쪽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외에는 개별 종목 중심으로 좀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어찌되었건 글로벌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구간에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반도체라는 업종은 오히려 방어적인 성향을 가져가는 부분이 있고, 경기가 턴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 그리고 턴하는 시점에도 반도체가 또 강하게 반등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반도체 쪽에서 조금은 기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자율주행이라든지 5G라든지 뭐 여러 가지 AI, 뭐 로보틱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반도체가 산업의 기초적인 부품으로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별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데, 개별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수에 대해서 상단을 크게 열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 종목의 성장 스토리 혹은 성장주 내에서는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이 조금은 더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약간 차별화된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종목들을 어떻게 선정을 해 나갔느냐라고 보면은, 결국 저희 애널리스트들이 개별 종목들의 성장성이라든지 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열심히 추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애널리스트들이 새롭게 커버를 하거나 보고서를 내는 종목들을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제 입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되느냐, 앞으로 커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좀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화면에 나가는 종목들이 아무래도 그런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다운 책임연구원과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1부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막판까지 탄력 어디까지 유지되는지 2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